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추구해서 이제 항상 정규직을 노려왔는데 첫 직장도 계약직이고 계속 도전을 했지만 정규직은 떨어지고 다음번 직장도 지금 계약직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규직에 대한 집착으로 주변에서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너무 집착을 해서 일상을 많이 망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앞자리가 3자가 되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계약직이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도 계약직인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를 써먹지 않지는 않을까? 내가 또 이번처럼 정규직에 대한 너무 큰 집착으로 언젠가 나를 또 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먹고 사는 불안감과 내가 내 일상을 지키지 못하고 집착으로 일상을 망치는 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것도 싫고, 아무튼 간에 핵심적인 거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음가짐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질문자는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의 관계 때문에 고뇌가 생긴다고 보죠? 네, 저는 근데 정규직.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요? 돈 때문에. 맞아요. 저는 자기는 정규직으로 매달 100만 원 직장 정규직에 해주면 그거다니까 계약직으로 300만 해주는 거다니까. 계약이 몇 년인가요? 네? 계약이 몇 년인가요? 계약이 1년이라도. 제가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해서 전자를 택하고 투잡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 정말? 예. 정말 100만 원만 받고 정규직 해달라면 많이 있을까 없을까? 천지요. 전부 다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재정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정규직이 많아질까 계약직이 많아질까? 계약직이요. 예. 그리고 또 계약직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온라인이 되면 사람이 한 회사만 다니까 2개, 3개 다니까. 여러 개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전기 진찰 때문에 갔는데 제가 검사한 결과가 검사하고 보름 만에 갔는데도 의사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검사하고 내일 온 것도 아니고 보름이나 2주나 있다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저는 이제 이 의료 파업하고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엑스레이를 찍든 무슨 검사를 하든 이러면 이제 의사 중에 그 검사 결과를 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컴퓨터를 보고 읽어서 이제 진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간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5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그 회사에 병원에 정규직으로 안 있겠던데. 밖에 가서 자기 병원 하나 따로 차려가 조그마한 거 하나 차려가 이 병원 것도 받고 저 병원 것도 받고 해서 그걸 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위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조그마한 병원은 자기 병원 안에 그걸 다 못 두니까 어때요? 이제 위탁해가지고 서로 뭐 검사하는 건 저게 다 5개의 작은 병원이 모여가 1개의 시설을 놔놓고 거기 위탁해가 하는 이런 거는 있는데 큰 병원인데 사람을 못 구해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미국 회사가 코로나 시기에 전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전부 5% 돌아오라. 한 20%가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돌아오라고 하면 다 사표 내겠다는 거예요. 그 20%는. 왜? 그렇게 매일 출근해가 노도형 찍고 위에 잔소리 듣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300만 원 준다 해도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짓고 지시받고
그 인간 조직하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뭐 부모님 집 있겠다. 그냥 아침에 좀 늦게 한 10시쯤 일어나가 그냥 파트타임으로 가서 한 3시간, 4시간 일해가 용돈 몇십만 원 벌어서 그거 갖고 뭐 한다. 지 용돈만 쓰는 거예요. 왜? 생활을 안 해도 되잖아요. 생활은 누가 하니까. 밥도 엄마가 해주고 옷도 엄마가 빨아주고 방도 집에서 살고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떠냐? 공간이 엄마 아빠 집에서 사는 것보다 공간이 커질까 적어질까? 적어져요. 밥을 해 먹어야 돼. 빨래도 지가 해야 돼. 청소도 자기가 해야 돼.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아파트를 뭐 당장 못 구해가지고가 아니라 생활 수준이 결혼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결혼하면 한 방에 6, 7명 살다가 결혼하면 그래도 적어도 몇 명 산다. 2명 살잖아. 생활 조건이 좋아지는데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혼자서 이렇게 키워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는 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땡깡 피워도 되는데 그런 애들이 남자 여자 둘이 모가 살면서 서로 땡깡 피우면 그게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밥도 니 해라 내라 내 청소해 니 밥 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결혼을 했다가도 1년 내지 2년 만에 대부분 다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가 지내고 살기는 자기 부모 집에 살고 집도 살 필요가 없어요. 부모 죽으면 그거 계승하면 되니까. 우리는 아직 그 수준까지 안 갔는데 일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빈집이 많으냐 동경 시내도. 그러면 이제 부모님 집도 있고 장인 장모 집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집에 집이 몇 개 들어온다. 2개 들어오니까 1개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범위한 하나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정규직은 퍼센테이지가 점점 적어지고 대부분 다 뭘로 산다? 그냥 파트타임으로 2잡, 3잡 뛰고 계약직으로 그냥 필요할 때 자기가 뭐 그쪽하고 계약해가 1년이든 3년이든 계약해가 하고 그쪽에서 더 요구하면 하든지 내가 원하면 더 하든지 아니면 또 그 하는 동안에 딴 데서 또 좋은 데 있으면 또 그쪽을 계약해가 다음에는 글로 가고 그래서 훨씬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살고 싶으면 독일에서 계약해가 한 3년 살다가 거기서 뭐 이리저리 알아가 그 자기 그 뭐랍니까 그 사업적으로 연결하는 회사 있잖아요. 고객 회사가 그쪽하고 어떻게 눈 맞아가지고 다음에는 미국 회사 가서 뭐 3년 근무하다가 뭐 호주 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럼 호주 계약하고 회사 가서 좀 살다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약간 구시대 네. 사고방식. 저 회사도 구시대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뭐 정규직으로 해라 하면 정규직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되는 정규직을 하려고 고뇌할 필요가 없고 일부러 정규직 안 하려고 고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세가 계약직이니까 뭐 계약직을 보편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하라면 계산해보고 뭐 그것도 괜찮겠네 하면 정규직 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아니 저 말씀 중에 일부러 안 되는 정규직 한다고 고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잠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만 짓고 사는 농경사회에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 농토가 있는 집 아이들이 산업사회가 됐을 때 돈을 벌어 부자가 됐을까? 농토가 없어가지고 시골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가지고 도시에 와가지고 남의 집 가게에 가서 점원 노릇하거나 뭐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뭐 심부름하거나 이런 사람이 오히려 사업을 해가 돈 벌었을까? 후자예요.
부모로부터 유산이 있는 사람은 그 믿기 때문에 농촌을 못 떠나고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때는 엄청나게 그게 손실이었죠. 근데 나와서 사회가 점점 농사는 몰라가고 농촌은 몰라가고 사회가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토가 있어서 부모가 물려준 농토에서 농사 짓는 사람보다 없어가지고 도시로 나가 식당을 차렸든지 뭐 현대조선이나 뭐 현대자동차 가서 용접을 했든지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잘 사는 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유불리인지는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꼭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만 문제는, 이거는 이제 문제예요. 같은 교대를 나와가 시험에 떨어져가 정규교사가 되고, 나는 좀 시험에 걸려가 정규교사가 되고, 나는 시험에 떨어져가 기간제 교사가 됐다. 그럼 같은 선생을 하는데 월급 차이가 절반이 난다. 이거는 이제 기분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이런 케이스는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시간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배로 나는, 이거는 기업과 노조의 어떤 기득권의 타협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개선돼야 되지만은, 그냥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 시간제라든지 계약직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어쩌면 삶이 자유롭고 이동도 가능하고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각을 유연하고 일상을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